중에 많은 부분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부터 정 의원께서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돕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재명 지사와 인연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지사하고는 저랑 이제 사법 그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87년부터 예. 제가 한 34년 동안 좀 가깝게 지내온 사이죠. 그래서 그러시군요. 뭐 이 지사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발전 과정들을 제가 제일 좀 아는 편인 뭐 그런 편이죠. 네. 사법연수원 때부터 서로 좀 의기가 투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법 연수원 다니면서도 어떤 점이 괜찮아 보였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었고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예. 더 열정적이었고 어허. 어떤 뭐 사회의 어떤 그 부조리 또 인권 침해 이런 거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연수생이었죠. 예. 정규 교육을 좀 제대로 못 받고 띄엄띄엄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결국 과정은 이제 검정고시로 마쳤습니다. 예. 혹시 그런 그 결손이라고 그럴까요? 네네네. 수업 과정, 학업 과정의 결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 마음의 상처라든지 네네. 그늘진 부분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지사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정말 어려운 흙수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수저 최악의 어떤 그런 극빈한 생활 속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럴 때 중고등학교 들어가지 못했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들어가고 고시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대개 그런 분들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피해 의식이 있고. 예.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본인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져왔거든요. 근데 그 오히려 이 지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상처가 이 지사는 많이 약이 된 겁니다. 그 상처가 그 위에 뭐 살이 돋아 나갔고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강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지사가 기득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하는 그런 용기들, 그런 대담함들이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고난들을 이겨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께서도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판검사 안 가고 바로 변호사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뭐 연선 성적이 썩 좋질 않았습니다. 저는 검찰 임용 성적이 뭐 간당간당 그런 정도 선상이었고 이 지사는 저보다 공부를 좀 잘했고요. 예. 네, 뭐 그래도 검사 충분히 임용할 수 있는 성적이었고 또 저도 연수원 다니면서부터 변호사를 해야겠다. 저도 집안이 별로 넉넉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됐을 때 또 외부의 그 유혹에 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변호사에서 경제적인 안정도 좀 뭐 만들고 너무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말 좀 인권 운동도 좀 하고 시민 운동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일단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계속 1등을 달리지 않습니까? 네네. 잘 아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까? 1등을 한 이유가. 결국 저는 성남시장 그 8년 하고 경기도지사 지금 한 3년 이렇게 하면서요. 이재명이 보여줬던 어떤 정책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이 이재명이 추진했던 그 정책의 그 효능감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여러 정책들. 예. 그런 면에서 신뢰를 쌓은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행정의 시나 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우유부단하지 않고 본인이 법적인 근거가 있고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결정해서 추진했고 그리고 성과를 냈고 예.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가 가장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 최고 강점이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변화라든가 어떠한 예. 혁신 또는 개혁 이런 거 추진하려고 보면 이미 기득권에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있기 예. 때문에 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기득권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질서에 이득을 본 사람들의 그런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 그런 배짱들이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감각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판을 까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천부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지사가 늘 뭐 SNS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도민들과 어떤 접촉을 만남을 통해 갖고 도민들이 또는 일반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본인이 파악하는 거죠.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랬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추진하는 거죠. 다수 국민들이 원하면 그 원하는 일들 본인이 해내는 거. 그런 점들이 있죠.
오늘 아침 한 매체의 진중권 교수가 쓴 글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바둑을 잘 두는 커제나 이창호가 천재가 아니라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 천재다.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판을 만들어낸 이재명 지사가 정말 천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중권 교수도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합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높이 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나요? 그거는 저는 뭐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2010년도에 그 성남시장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뭐 그 기초단체장은 처음으로 성남이 부채가 한 6, 7천억 됐을 예. 겁니다. 그 당시. 나 이거 갚지 못하겠다 이거. 모라토리엄 선언들 하고 결국은 다 갚았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배웠고 본인이 그다음에 성남시장 하면서 이 지사가 뭐 청년배당이라든가 좀 뭐 무상 고교 급식 그다음에 무상 교복 지원, 무상 산후조리원, 그다음 지역 화폐, 또 지역 화폐를 통한 청년배당 이런 정책들을 실시했거든요. 이게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청년배당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 급식도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원칙이 안 맞는다.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본인이 싸워갖고서 결국 실시를 했고 예. 그게 결국 시민들에게 상당한 효능감을 줬던 거거든요. 아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하는구나. 예. 그다음에 성남시에 과감하게 예산에 관련해갖고 구조조정해갖고 불필요한 예산들 다 잘라냈고 그런 예산들을 갖고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 기부 청년배당을 토대로 해갖고 국민들을 어떻게 이게 기본적으로 좀 복지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런지 예. 그런 고민에다가 또 최근에 들어서는 결국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노동력이 사람의 인적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회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비대면 사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크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노동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돼야만 예. 결국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천착해갖고 깊이 연구해갖고 기본소득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그렇게 탁월한 이슈 메이킹 능력 그리고 또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게 있는데 정작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본선보다 예선이 더 힘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쪽의 당원이나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잘 지켜줄까 뭐 이런 불안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걱정이 좀 기우라고 생각하고 사실 큰 실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당의 강력한 지지자들 이분들도 당심을 따라가고 또 당심은 또 민심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재명을 34년 동안 지켜본 그런 사람으로서 이재명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뢰를 늘 갖고 있었고 사람들과 했던 약속을 지켰고 본인의 그 사람을 썼을 때 정말 오랫동안 성남시장 때 같이 일했던 그런 참모들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런 뭐랄까 정치적 신의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잘 모르는 분들이 친문들하고 이재명하고 좀 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지 않겠냐. 친문들이 다른 후보를 모색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구체적으로 당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 지지하는 분들도 결국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노선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을 계승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지도자가 누구냐. 국가를 혁신시켜 갖고서 이 정부를 현 정부가 이어받아 갖고 전 정부의 정책을 성공시켜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혁을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도 이재명이 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 같은 분이 옆에서 지켜주시니까 이재명 지사 든든하겠는데요. 저는 그냥 뭐 쓴소리만 많이 합니다. 네. 쓴소리하면 잘 받아줍니까? 다행히도 제가 그 언론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정 의원이 이 지사한테 쓴소리하면 듣냐고 하고 그런 물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안 들으면 내가 그만둬 버리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쓴소리라면 좀 어떤 쪽을 합니까? 너무 너 과격해 뭐 이런 얘기 합니까? 과격하다는 건 씌워진 나쁜 이미지지만 사실은 좀 용기 있고 좀 과감하죠. 다만 좀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요. 즉각 반응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보면. 이 지사가 어쨌든 이제 이슈가
생기거나 예.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은 바로 본인의 의사를 이제 표현하는데 저는 지금 그런 것보다는 예. 좀 더 차분하고 여유 있게 예. 보면서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포용적으로 여유 있게 하자.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와 주세요. 네, 불러좀 감사하겠습니다. 네.